안녕하세요. 오빠무랑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0억 못 막아서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는 소식 오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파밀리에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구가해 왔던 건설사였는데 여기가 63빌딩을 지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 건축업계에서는 그래도 내구성이 단단한 그런 이 건설업체였는데 5년 만에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유는 지난달 말 60억 어음을 못 갚았어요. 그만큼 지금 중견건설사들도 자금 사정 악화에 높은 부채 비율을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건설사가 30개사 부도가 났는데 올해도 이렇게 아주 좀 겉으로 보기에 좀 단단했던 건설사들이 넘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 부분 이 PF 문제 불거져서 나올 듯 보이고요. 이렇게 왜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 가치에 몰빵을 하고 있을까? 그 정도로 건설사가 공격적인 어떤 영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리한 어떤 이 자금을 땡겨오면서 PF 자금 조성을 하는 와중에 부동산 자체 거품이 쭉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자금 경색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몰빵이 개인에게도 이어져서 지금 개인 자산의 75% 정도가 지금 부동산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금융시장의 대판도의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자산 가치가 그리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 가장 큰 이 변동성의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요. 75% 정도 묻혀있는 이 자산이 거품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일본의 버블 붕괴에 준하는 한국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 상당히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첨단 산업에 묻혀있는 돈, 뭐 최근에 와서 뭐 서학개미라는 말을 통해서 미국 주식 쪽으로 매그니피센트 7을 통해서 뭐 반도체 기업, 뭐 IT 기업, 양자 컴퓨팅 등등등 미 대기업에 이 개인 자금을 출자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건 뭐 개미 눈곱만큼만 그런 돈에 해당되죠. 그 정도로 모든 자본이 지금 아파트 시장, 황금성이 뭐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그 시장에 묻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최근에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등등 서울의 상급지라 부르는 아파트들 한 달 거래상 간의 거래 가격을 보면 7억, 6억, 5억 8천, 5억 6천, 5억 3천, 5억 2천 정도로 떨어지는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떨어지는 양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75%에서 80% 묻혀있는 이 자금의 가치는 완전히 그냥 걸레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적으로 지금 뭐 미국은 부동산 이 보유 현황이 30%밖에 안 됩니다. 반대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 특히 뭐 차세대 뭐 기술력을 보유한 그 업체들에 대한 상당 부분의 개인 투자가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 어떤 자산 시장의 대변동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안전망을 치고 있다고 봐야죠. 오늘 뭐 엔비디아가 차세대 PC용 그래픽카드 RTX 50을 공개를 해서 여기에 뭐 블랙웰이 탑재될 정도로 AI 가속기죠. 그만큼 뭐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발표를 CES 2025년 기조연설에서 빵 하고 터뜨렸습니다. 뭐 완전히 뭐 엔비디아의 세상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RTX 50이 AI 가속기 블랙웰을 탑재했다는 거.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 마이크론 G7 메모리 초당 1.8TB 메모리 대역폭을 뭐 복잡한 말이니까 무조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RTX 4090이 1,599달러인 반면에 RTX 5070은 549달러.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발매된. 이게 이제 제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로봇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상당 부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로봇 분야도 뭐 진출할 의향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 메모리가 좀 빠졌다는 게 좀 뼈아픈 대목이죠. 우리 국대 기업 삼성이 좀 잘 돼야 한국의 어떤 경제 기반이 좀 튼튼하게 설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좀 2025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55,400원. 어제까지 조금 올라서는 느낌을 줬는데 오늘 약간 좀 떨어지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가상환경서 로봇과 자율차 개발을 뭐 반도체 부분에서 확실한 속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현실화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그런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는 바람에 아마 오늘 엔비디아 주가 상당 부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3.43% 올랐어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150달러까지 올랐었죠. 얘네들 보면 굉장히 단단하죠. 뭔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그대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미국 주식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하고 연결된 대만의 반도체 기업 폭스콘 실적이 뭐 전년 대비 15% 성장한 639억 달러 찍었는데, 뭐 인공지능 AI 서버를 포함한 클라우드 및 네트워킹 제품 성장 때문인데요. 이렇게 대만이 지금 뭐 완전히 한국을 밟고 올라설 정도로 어마무시 가속을 지금 풀 악셀로 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산업 컴퓨터와 연관된 엔비디아와 아이온큐의 결합, CUDA-Q 협업 소식도 지금 터져 나와서 아이온큐가 지금 심상치가 않죠.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개발과 함께 발맞춰서 아이온큐와 리게티가 상당 부분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힌트를 주고 있는데, 뭐 아이온큐 보십시오. 지금 51달러를 넘어, 와, 거의 뭐 어제 7% 정도 올랐어요. CES 2025에서 이 아이온큐가 상당 부분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 리더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마구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죠. 상당 부분 저점에서 지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웨이브 퀀텀 마찬가지 양자 컴퓨팅 그런 분야고요. 11.71% 저점까지 찍었다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서고 있고, 리게티 역시도 2.58% 정도, 19.51 정도. 여기도 역시 똑같은 어떤 공통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지금 고점으로 올라서. 이렇게 모두 어떻게 보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저점에 진입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치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그리고 그 고점이 되면 더 좋겠죠. 지금 한국 코스피 시장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1,570억 정도 매수세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코스피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서 저점에서 매수 잡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의 외국인 순 매수세가 그닥 한국 기술의 어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뭔가 전망이 밝다라는 어떤 판단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만 보십시오. 이 외국인들을 능가할 정도로 지금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장 탈출이 거의 뭐 엑소더스, 뭐 출애굽하는 것처럼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조짐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됐죠. 작년 8월까지 아파트 값이 고점을 찍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대출을 어마무시 천문학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 집 사지 않으면 나는 평생 벼락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던 거죠. 이 고점에서 더 밟고 더 높은 고점으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34주 만에 하락 양상, 전세가도 80주 만에 내리고 있어요. 부동산 양상이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거지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시장에서는 저점에서 알아서 고점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기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 부동산 시장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 저점으로 지금 나락으로 쭉 가는데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턴이 안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매매량과 가격 추이 보십시오. 7월 보세요. 다 이거 고점에 물렸어. 9,000건 가량 됐잖아요. 그 당시 대출 완화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자.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매매 가격 뭐 더 올라 칠 줄 알았는데 쭉 스키 슬로프로 내려오고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뭐 3천 건 정도로 달랑달랑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도 지금 서울도 지금 0.01. 이번 주는 아마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이미 뭐 수도권과 뭐 전국, 지방 역시 마이너스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고점에 물려있던 아파트 가격, 집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이 구멍이 안 보이니까 그냥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대표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수원, 의왕, 성남, 하남, 화성, 뭐 광교 9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의왕 6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역시 5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 위례 역시도 5억 4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경기권이 상당 부분 고점에 물린 아파트들이 탈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천 역시 마찬가지.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6억 5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라 역시도 4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경기권, 인천권에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죠. 지금 뭐 신축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이 가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도 37평 27억에서 21억으로 거의 뭐 6억 가까이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 거래가 역시도 강동구가 상당 부분 약화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도 상당 부분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 선상, 그리고 금융시장의 대변화 이렇게 금융시장의 어떤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지금 굉장히 난망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마저도 마찬가지죠. 49평, 34억에서 29억, 5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 불리는 이 두 아파트 역시도 분명히 앞으로 아파트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고속그라시움 보십시오. 40억에서 40평이 평당 1억이네. 40평에서 23억까지 떨어졌어요. 16억 8천 하락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닙니까? 강동구에서 16억 이거 뭐 특수 거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마무시한 이 하락폭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고요. 잠실 엘스 역시도 37억에서 33억, 4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15만 가구 하회하는 현실화되는 분양 쇼크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신동아 건설 보십시오. 63빌딩 건축한 그런 어떤 중견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2000년 이래 아마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빠져나가고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75%의 자산 가치가 묻혀있고 이제 그 고점에서 사람들이 설거지 당하는 그런 어떤 난망 상태에 빠지면서 점점 집값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집 사느라 얇아진 지갑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 정도 줄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구입을 위해서 금융기관 차입이 늘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현저하게 지금 축소가 돼요.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가 지불해서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윳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금융시장은 저점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출혈이 덜하죠. 자기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왜곡이 됐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게 저점이 아니 저점이 고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현상이 고점에서 지금 가치가 저점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사단은 나게 생겼습니다. 75%의 가치가 그냥 한순간에 뽀개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결국 자산시장에서의 관건은 결국 누가 자기 비용을 덜 들이느냐 아니겠습니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뭐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완전히 뭐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죠. 부채와 연관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그만큼 가격 자체가 정상가가 아니라 왜곡된 가격,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상당 부분 부채의 내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 자금 경색, 지금 뭐 벌써 중견 건설사부터 2025년 1월 들어서면서 이렇게 법정 관리 신청이 들어서면서
개인이 또 사들였던 그 아파트 가치 자체도 상당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2025년 정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산 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시장의 대변화, 저점에서 사서 고점으로 빠져나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한국 부동산은 고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대출을 끌어다가 물려서 결국 그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해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75%의 자금들은 증발이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어떤 한국 경제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누가 자기 비용을 좀 덜 들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자기 출혈이 적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부채와 연관된 비용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동시에 지금 국내 자금의 어떤 경색 현상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도 상당 부분 난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살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망하셨다가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